현대의 보건위생 심사관이 타임머신을 타고 250만 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아마 그 자리에서 기절할지도 모릅니다. 인류가 불을 통제하고 음식을 익혀 먹기 시작한 것은 길게 잡아도 약 40만 년에서 100만 년 전 사이, 현대 인류의 조상인 사람 속의 역사가 300만 년에 달한다는 걸 감안하면 인류는 전체 역사 중 무려 80%가 넘는 시간을 완벽한 생식구로만 버텨왔다는 뜻입니다. 웰던, 미디엄, 레어 같은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오직 익히지 않은 진짜 날 것뿐이었죠. 고고학자들은 인류가 불을 발견하기 훨씬 전인 250만 년 전, 동물뼈에서 날카로운 석기로 고기를 발라낸 자국을 무수히 발견했습니다. 네, 인류는 불을 피우기도 전에 고기 맛부터 알아버린 지독한 육식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것도 핏물이 뚝뚝 떨어지는 질긴 날고기였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의문이 생깁니다. 육회 한 접시만 잘못 먹어도 식중독으로 병원에 실려가는 게 현대인인데 그 시절 조상들은 살모넬라, 대장균, 리스테리아가 가득한 날고기를 먹고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비밀은 바로 우리의 위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놀랍게도 인류의 위산도는 약 p1.5 내외로 거의 청소용 염산이나 배터리에게 맞먹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초식동물이나 잡식동물보다 훨씬 강하고 심지어 대표적인 육식동물인 사자나 늑대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하이에나나 독수리 같은 사체 청소부 동물들의 위산도와 비견될 정도죠. 불이 없던 시절, 인류의 위는 들어오는 모든 박테리아를 녹여버리는 강력한 화학적 방어막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위산이 강해도 씹는 것 자체가 고역이었습니다. 익히지 않은 날고기의 근육섬유와 콜라겐은 타이어처럼 질깁니다. 실제로 초기 인류의 두개골을 보면 턱 근육이 붙는 자리가 엄청나게 튀어나와 있고 어금니도 거대합니다. 현대인이 점심 식사를 끝내는데 20분이 걸린다면 이 시절 조상들은 깨어있는 시간의 대부분을 껌을 씹듯 날고기와 질긴 식물을 으깨는데 소모해야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초기 인류에게는 살코기보다 훨씬 인기가 많았던 초특급 부위가 따로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골수였습니다. 사자나 표범 같은 최고 포식자들이 살코기를 배부르게 뜯어먹고 자리를 떠나면 하이에나와 같은 후발주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인류는 단단한 돌을 이용해 맹수들이 차마 씹지 못한 커다란 다리뼈를 박살냈습니다. 그 안에는 기름진 지방과 칼로리가 응축된 부드러운 골수가 가득 차 있었죠. 씹을 필요도 없고 뼈 속에 보호되어 있어 박테리아로부터도 가장 안전한 250만 년 전의 천연버터였습니다. 두 번째 특식은 장기, 즉 내장이었습니다. 간, 신장, 뇌 같은 부위는 날것으로 먹어도 살코기에 비해 놀라울 정도로 부드러웠고 현대의 종합 영양제 수준으로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했습니다. 턱에 힘을 덜 들이고도 폭발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별미였던 셈입니다. 그런데 인류가 언제나 신선한 고기만 먹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초기 인류는 뛰어난 사냥꾼이기 전에 영리한 스캐빈저, 즉 사체 청소부였습니다. 아프리카 사바나 초원에서 독수리가 하늘을 맴돌거나 하이에나의 울음소리가 들리면 인류는 그곳으로 질주했습니다. 맹수들이 먹다 남긴 사체를 가로채기 위해서였죠.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 고기가 얼마나 방치되어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부패가 시작되어 냄새를 풍기는 고기일지라도 그들에겐 소중한 단백질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배터리 수준의 강력한 위산과 높은 영아 사망률을 버텨내며 살아남은 강인한 면역력을 가진 개체들만이 이 썩은 고기, 뷔페에서 살아남아 우리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고기 말고 식물은 어땠을까요? 흔히 구석기 다이어트라고 하면 뿌리채소나 둔탁한 구근류를 많이 먹었을 것 같지만 불이 없던 시절엔 이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식물의 전부는 날것 상태일 때 단단한 결정 구조를 이루고 있어 인간의 소화효소가 제대로 분해하지 못합니다. 생전분을 그냥 삼키면 대부분 소화되지 않고 그대로 배설되어 칼로리를 거의 얻지 못합니다. 인류는 머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돌로 구근류를 마구 지식이거나 더운 날씨에 식물이 자연적으로 발효되어 연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먹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치트키는 따로 있었습니다. 소화 과정이 필요 없는 익은 과일,
지방이 풍부한 견과류, 그리고 인류가 목숨을 걸고 훔쳤던 최고의 고칼로리 액체, 바로 꿀이었습니다. 벌들의 무자비한 공격을 감수하더라도 가공 없이 곧바로 대량의 칼로리를 흡수할 수 있는 꿀은 불발견 전 시대의 가장 완벽한 음식이었습니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영양원은 곤충이었습니다. 현대인에게는 혐오 식품일지 모르지만 불이 없던 시절의 흰개미, 애벌레, 유충근 요리할 필요도 없고 잡기도 쉬우며 사계절 내내 얻을 수 있는 완벽한 단백질 블록이었습니다. 우리의 사촌인 침팬지가 지금도 도구를 이용해 흰개미를 낚아채 먹듯 초기 인류에게 곤충은 주식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음식을 겨우 해결했다 해도 진짜 치명적인 문제는 매일 마셔야 하는 물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불의 기능을 요리에만 국한해 생각하지만 불이 가장 위대한 능력 중 하나는 물을 끓여 기생충과 박테리아를 박멸하는 수질 정화에 있습니다. 불이 없던 시절, 강물이나 고인 웅덩이 물을 그대로 마셔야 했던 인류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인성 전염병과 기생충 감염에 시달렸습니다. 이 가혹한 질병 환경 속에서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오직 경험뿐이었습니다. 어느 쪽 물을 마셨더니 무리가 몰살당했다거나 흐르는 물 중에서도 어떤 곳이 안전하다는 식의 생존 지식을 세대를 거쳐 공유해야만 했습니다. 물 한 모금을 마시는 것조차 고도의 인지 능력과 기억력이 필요한 생존 게임이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불이 없다는 건 음식을 말리거나 훈제해서 보존할 방법이 없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아프리카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큰 사냥감을 잡거나 사체를 발견하면 몇 시간 만에 고기가 완전히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저장할 냉장고도 불도 없던 인류가 선택한 가장 완벽한 보관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역설적이게도 그것은 바로 나눔이었습니다. 어차피 놔두면 썩어버릴 고기라면 지금 우리 무리뿐만 아니라 이웃 무리에게도 아낌없이 나누어 주는 것이 이득이었습니다. 내가 고기를 베풀면 상대방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부채가 남습니다. 그리고 훗날 내가 사냥에 실패해 굶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이번에는 그들이 잡은 고기를 내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냉장고가 없던 시절 인류는 고기를 타인의 위장 속에 저축하는 방식을 택했고 이 이타적인 고기 나눔 문화가 인류 특유의 강력한 사회성과 상부상조 시스템을 만드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최근 현대인들 사이에서 자연 그대로의 생식이 가장 건강하고 우월한 식단이라며 이를 추종하는 트렌드가 유행하곤 합니다. 하지만 인류학적 진실은 전혀 다릅니다. 실제로 현대인이 아무런 가공 없이 100% 생식만 고집할 경우 급격한 체질량 저하와 영양실조, 여성의 경우 무월경증 같은 심각한 에너지 부족 부작용을 겪는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불을 발견하기 전의 식단은 인류에게 축복이 아니라 대안이 없어서 수백만 년 동안 온갖 리스크를 감수하며 뼈를 깎는 노력으로 버텨낸 가혹한 생존 투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지독한 날것의 세계야말로 인류를 인류답게 만든 진짜 용광로였습니다. 딱딱한 음식을 으깨기 위해 끊임없이 돌도구를 발전시켜야 했고 독이 있는 식물과 오염된 물을 피하기 위해 지리를 외우고 소통해야 했으며 상하는 고기를 처리하기 위해 사회적 동맹을 맺어야 했습니다. 불이 켜지기 전 어둡고 거칠었던 수백만 년의 시간 동안 인류는 이미 육체적, 인지적, 사회적 진화의 모든 기초 체력을 다지고 있었던 것입니다.